대한민국 최고의 고수들이 뭉쳤습니다. 딱 한 종목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딱한 종목 팟캐스트 64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오늘도 또 외부 녹음입니다. 우리 이성훈 네. 대표. 오늘도 외부 녹음이네요. 오늘도 와우파에 와 있습니다. 와파. 네네. 와파. 와우파. 뭐 중국말 같은 느낌인데요. 네. 인사를 해야 되겠죠? 마이클 홍이양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네, 격조 높은 방송을 하는 손대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강준혁입니다. 이 강진 선생님.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키움에서도 방송을 하고요. 네. 여기저기 방송하고 강의하고 그리고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키움에 우리 두 번 네네. 출연했잖아요. 네. 반응이 이렇게 뜨거운 걸 처음 봤어. 네. 뜨겁습니다. 진짜. 우리 그 강준혁 대표님의 그 확인하고 싶으시면 우리 그 두 남자 쇼에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매주 목요일 출연이시죠. 근데 이제 내일만 내일은 필요 특별히- 없지. 이거 녹음이 네. 바로 안 올라. 바로 안 올라가는군요. 매주 목요일 날. 예, 매주 목요일 날 출연이신데 지난 그 오늘 며칠이죠? 오늘- 8월 28일자가 아니고 이제 8월 29일자 음. 지금 두 남자 쇼를 확인해 보시게 되면 우리 강준혁 대표님의 출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팬분들은 네. 이번에 추석 때 특집으로 네. 일주일 연속으로 또 계속 자주 나오실 네, 거라고 네, 되기 때문에 네. 추석 대특집 네. 한가위 대특집으로 우리 강주혁 선생님 모시고 우리 선 대장님은 아직 그 정도 레벨은 안 되나 봐. 아니, 선생님은 또 이제 바쁘신가 봐요. 바빠? 장중에 또 많이 바쁘시더라고요. 네. 선 대장님 어땠어요? 저도 이제 대학 강의 여름 학기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음. 곧 또 가을 학기라서 강의도 뛰고 있고 음. 그래 뭐 또 다른 곳에서 강연회도 하고 있고 강연해? 네 바빠요. 강연은 또 있어요? 저 이번 주 또 토요일 날 음. 동부증권 본사 지하 1층에서 2시에서 4시 2시에서 5시군요. 하는 김에 홍보 다 해버려야지. 아니 그건 무슨 경로로 하는 거야? 어디서 하는 거야? 이데일리에서? 아니요 이제 이거는 개인적으로 증권사에서 아마 하는 네 것 증권사랑 엮어갖고 보면은 마당발이야. 아니 근데 좋은데 2시 5시에서 강연해서 강연회 뭐 유료야 그게? 아니요 무료입니다. 왜 하냐고 돈도 안 되는데.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아. 그 두 남자 쇼 나가려면 인지도도 좀 높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직 인지도가 딸려갖고 그래서 열심히 알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주도 좋아. 제주도 좋아. 여기 옆에 부르고 있어요? 막 그러니까 부르는 제주가 제주가 좋아. 지난번에 그 팟캐스트 그 딱한 종목 들어보니까 저를 보고 싶어 하시길래 누가? 네. 어제 지난 방송에 보고 싶다 손대상 그리고 제 이름 갖고 아버지가 이름을 잘못 지어주셨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성원 대표가? 아니요. 왜 그러세요? 그 나쁜 거 날 그러더니- 몰고 들어가더라고 맨날. 기억이 안 나는데? 대상아 격조 높은 방송을 하자. 맞아. 그 얘긴 내가 했어. 네. 지난주에 사람들이 듣고 나서 네. 깜짝 놀랐어. 네. 수준이 높다 역시. 역시 이양영님이 얘기 좀 하니까 뭔가 달라도 그런 느낌 들었지? 아 그런 느낌이 들었나요? 안 들었어?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평상시 준비를 안 하시다가 디스 한번 들어오니까 준비를 좀 하시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손 대장님 때문에 그래. 그래도 지금 준비해 오신 건가요? 나 준비한 게 한 50페이지 넘어요. 거의 100장이야 여기 지금. 중국말도 있고요. 영어도 있고 다 있어. 그래서 어떻게 했든 격조 높은 방송 한번 해보려고 음. 준비 좀 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네. 그건 그렇고요. 오늘이 8월 27일? 8월 27일 오늘 수요일이죠. 수요일인데요. 네. 시장이요. 이거 될 듯 말 듯 하다가요. 오늘 같은 날은 우리 이승훈 대표가 잘나치 하던 주식. 네. 이승훈 대표가 2주 전에 여기서 얘기하고서 히트친 주식 있는데요. 완전히 오늘 그냥 꼬랑지 확 내렸죠? 2주 전인가요? 2주 전이지. 3주 전인가요? 2주 전인가요? 3주 전이구나. 3주 전이겠죠. 3주 전 맞아. 쏘리. 예. 근데 하여튼 그런 거 대표적인 거 우리 눈치채실 분은 계시겠지만 하나 갤러리 투데이인지 뭔지 뭐야 그거.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인가? 그거. 그러니까 오늘 훅 빠졌는데 네. 그게 이제 예지. 그것도 빠지고 호텔료도 빠지고 네. 뭐 이런 거 화장품 이런 거 설렁설렁 호텔 빠지고. 신라가 모텔 신라 됐죠 오늘. 하여튼 그럼 많이 빠졌는데 오늘 시장은 어떻게 봐요, 강 선생님은? 지금 어차피 시장 갇혀 있는 걸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시장에서는 사실 우리가 저희 초이노믹스 그거 하면서 시장이 좀 괜찮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제 정책적으로 일단은 나발을 많이 불어놨어요. 근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제 영향을 끼칠 수 있느냐, 정말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기가 살 수 있느냐, 이 부분도 확인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 확인하는 그 과정 안에서 일단 좀 소강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물론 제가 전공이 거의 뭐 기술적 분석입니다, 그렇죠? 그거 필요하신 분들은 키움 방송 보시면 그거 어차피 그림이 나가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손으로 그림을 그려서 내보내야겠네. 스케치 강준혁 선생 스케치 해갖고. 나는 강준혁 선생이 네. 기술적인 거 전문이라는 걸 오늘 처음 들었어. 아 오늘 처음 들으셨습니까? 나는 저 분을 보고 나서 이미지가 상당히 진중하고 말이야. 네. 뭔가 아까 우리 맨날 얘기하면 우리 중국 얘기를 많이 해주잖아. 네네. 방송에서는 아끼고 있는데 네. 중국에 워낙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잖아요. 왠지 알고 보면 중국 강씨가- 전공한 거 알죠? 중국 성씨 같아 강씨가. 중국 성씨 맞아요. 이게 맞죠? 수나라 때 네. 수나라 때 고구려로 넘어온 장수가 저희 시조가 되십니다. 그런 거에 병자호란 때 아니- 침입했구나. 병자호란 때였어 병자호란 때. 아니 그럼 이거네? 아니 그 고구려인가? 뭐, 강갑장 장군이 어디야? 고구려지. 고구려야? 고려. 아 우리도 동서남북 그런가? 동서남북도 모르시는 우리 형님 역사의 동서남북을 헤매시고 계시군요. 아니 말고지 뭐. 네. 우리 손 대장님은 네, 저도 뭐 비슷한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정책은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추진이 안 되고 아니 추진 무슨 며칠이나 됐다고 추진을 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걸 하기 위해서 입법도 안 돼 있잖아 입법도. 그렇죠. 거기에 갇혀 있다라는 거죠. 아이고 침도 튀어나가네요. 그리고 요즘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퇴직연금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주위에서도 이제 뭐 올해 명예퇴직을 좀 하려고 명예퇴직 신청서를 냈는데 커트가 많이 당한다라는 얘기가 또 나왔어요. 선배님들 그러셨잖아요. 네, 그래갖고 뭐 지금 내년부터인가 내후년부터 정년을 하게 되면 18%인가 좀 떨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퇴직연금이.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그 이슈가 나왔죠. 퇴직연금에 대한 이슈, 증권사에서 뭐 관리할 수 있게끔 법을 좀 완화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뭐 은행주나 증권주 같은 경우 보험주 상품이 많잖아요. 네네. 잘 팔아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 보면은 뭐 단기적으로는 횡보 박스 저도 예상을 하고 있지만 길게 보고 가신다라고 한다면 역시 뭐 돈이 자금이 들어오는 만큼 박스권 뚫지 않을까. 다만 장기라는 거. 그게 좀 있더라고요. 왜 그런 뭐 이런 거 저런 거 깔지 말고 그냥 말씀하세요. 뭐 TV 방송도 아닌데 자꾸 뭘 깔라 그래요. 장기로 보면 돌파한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단기로 안 들으면 미안하니까. 한다. 단기로 못 들으면 미안하니까. 나 그 얘기 들었어? 이성은 대표? 오 스톱. 아니 저거 네. 뭐야? 그 뭐. 퇴직연금 시장에서 증권회사가 좋아진다는 그 얘기가 뭐야? 아 퇴직연금 그 시장에 들어온다고요. 아, 증권회사가 더 쉽게 들어갈 그리고 수 있겠느냐. 퇴직연금 그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몇 년 안에는 뭐 예, 무조건 다 해야 된다고. 퇴직연금에 대한 좀 무조건 2016년. 들어오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서 일단은 시장에 연금 들어오면 그거죠. 그러니까 목욕탕 효과죠. 그러니까 목욕탕에 물 이렇게 덩어리 큰 애가 하나 들어오면 올라가잖아 욕조 물이. 그렇죠. 그런 효과가 아니 날 내 수 있다는 말은 얘기죠. 이 친구들이 수준이 떨어져서 말을 네. 못하겠네. 퇴직연금 수준 아니 퇴직연금 상품이 새로 증권회사에서 취급을 더 잘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야 지금? 오늘 그 아니요 얘기야? 퇴직연금에 대한 쪽을 그러니까 더 많이 다뤄야 된다. 그러니까 퇴직연금 가입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사업장들이. 아 그런데 증권주랑 무슨 상관이야? 그 일반적으로 상품들이 많잖아요. 아. 연금 상품들이. 아니 그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뭐 사업장 안 하던 연금 안 하던 사람들도 무조건 이제 이 증권 상품으로 가입을 해야 된다는데 그러면 좋은 거 아니에요? 증권사 아니, 입장에서. 퇴직연금을 증권으로 꼭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어? 연금으로 안 해도 상관없죠. 채권으로 하면 네, 채권으로 해도 되죠. 네. 근데 채권 수익률이 그만하게 나오는 게 있냐고. 이 사람아 지금 네. 주식해서 안 깨먹는 게 당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 사람아 지금 꼭 주식이 좋다고 그런 거는 불법이지. 그렇죠. 응. 네. 아니, 그래서 그럼, 지금 네. 하지 말자는 거예요 방송을 위해서. 아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증권주가 왜 올라가는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건데요. 증권주? 증권주가 왜 올라갔다고 봐 그럼? 증권주 그러니까 오늘은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 퇴직연금 그럼 그거 자기보다 하나가 아는 것 같이 얘기하더니 뭐 꼬랑이 확 내리네. 알잖아 아는 척하는 거. 아니 근데 진짜 왜냐면 오늘도 보게 되면은 야 증권주 도대체 왜 올라갔고 오늘 멀쩡한 주식들은 왜 뒤졌으며 물론 이제 멀쩡한 주식들 같은 경우는 좀 듣보잡들까지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한번 좀 얘를 혼내줘야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듣보잡들은 안 혼나고 멀쩡한 주식들만 내려왔어요. 저는 이제 증권주들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뭐 퇴직연금이라든지 간간히 나오는 어떤 이슈에 대해 가지고 네. 증권주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증권주 같은 경우는 작년도 안 좋고 재작년도 안 좋고 계속 안 좋았습니다. 시장이 올라도 계속 빠지기만 하는 게 증권주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이 늘지 못하면 여전 브로커리지 비중이 높기 때문에 네. 그 시장이 화랑이 되더라도 뭐 이게 좀 안 올라가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증권주들 다 구조조정했어요. 지금 남아있는 증권사가 아마 대우증권 정도가 있을 겁니다. 나머지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점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직원도 엄청 많이 줄였어요. 그 얘기 자체는 회사의 고정비 자체가 일단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네네. 두 번째로 이제 증권주 그러면은 아마 그 우리가 그 예전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아마 네네. 다 아실 겁니다. 그거 얘기가 나오면은 이게 은행만 물려 있는 게 아니라 증권주도 굉장히 많이 물려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건설주들이 다시 좀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물렸던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 물량 자체에서 리스크가 감소하는 거죠. 네네. 그럼 증권주의 실적 자체가 자연스럽게 그냥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지금 약간 좀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그리고 정부 정책 얘기했는 것 중에서 아마 기획을 하실 겁니다. IPO 엄청 많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일단 브로커리지 외의 이익 자체도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겠다. 그러면 숫자를 따져보면 작년에 했던 실적보다는 올해는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네. 금융권들 중에서 지금 보면 보험도 전체적으로 보면 좀 올라 있는 상태고요. 은행도 그렇게 많이 안 밀렸습니다. 근데 증권주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바닥을 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적은 돈에서도 좀 튀어오르는 그러한 현상 자체가 지금 좀 일어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 자체는 향후에도 조금 더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 궁금한 게 뭐냐면 뭐가 궁금하냐면 맥이 확 네. 아니 중국 주식 그 소비주도 비싸다고 하는 애들 있잖아요. 비싸다고. 그 비싸다고. 뭐가 그러면 비싸요? 증권주 싸냐고. 뭐가 비싸? 실적 대비해서 비싸다고. 중국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비 모멘텀 관련주 해갖고 아모레 비싸다고 실적 대비해서 뭐 PBR 뭐 5배. 아모레가 비싸다고? 네, 아모레가 비싸고 200만 원 넘어서 비싸다고. 그게 아니라 가격 자체는 비싸지 200만 원. 가격이 아니라 이 주식 한 주에 200만 원이면 그러니까 뭐야? 자산 가치 불법이야 대비해서 그거. 비싸고 실적 대비해서 비싸다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네. 증권주는 싸냐고 실적 대비해서. 싸요. 실적 싸요. 대비해서 뭐가 싸요 아니, 싸요. 증권주가? 아니 원래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죠. 화학주가 싸냐고. 화학주도 싸죠. 뭐가 싸요 화학주가? 그것도 화학주 PER 싸죠. 20배 30배인데. PBR로 보면 싸죠. PBR로 저평가 볼 때는 PR을 보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저평가 나오면 또 PBR 들고 나온다. 그래서 비싸대. 아니 그게 아니라 네. 그게 아니라 왜 이거는 우리 시청자는 아니다 그렇죠? 네. 청취자분들도 네.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멀티플을 사용할 때 보통 많이 쓰는 게 PER 많이 사용하고 이제 PBR 많이 네네네네. 사용하잖아요. 네네. 근데 PER은 아시다시피 이익 대비해서 주가가 어느 만큼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나타내는 그렇지, 거거든요. 그렇지. PER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PER 밴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익이 줄어들 때는 거의 곤두박질 쳐버려요. 그 수준까지 안 가요.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회사가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지다가 심지어 만약에 적자가 나는 경우도 한 번씩 있는데 적자가 나버리면은 어차피 PER로 그 지금 저평가다 산출되는 수치 자체를 낼 수가 없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얘기를 할 때 저평가나 아니냐는 PBR로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PBR로 보는 게 추세 강조력이 PBR로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워렌 버핏부터 시작해서 저평가 종목은 싹 다 PBR로 다 뽑고 있으니까 PBR로 저평가는 찾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준혁 선생님 윈. 이거 빨리 해버려야지. 세 번 땅땅땅. 증권진 좋은데요. 하나만 네. 더 하고 보자. 은행주는 별로 할 말이 없을 거고 다들. 우리 손 대장님. 네. 건설주는 어떻게 봐요? 건설주는 아직 뭐 그렇게 좋다라고 저는 좋습니다.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네. 이 지금 표정 좀 바뀌나 봐. 갑자기 땀이 삐질.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야. 어떻게든 부동산을 활성화시킨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이제 신규로 집을 짓고 그걸로 인해서 활성화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뉴스에서 나오는 걸 계속 보게 되면은 대출을 받아갖고 그걸 어떻게 쓰냐면 생활비로 쓴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매매 자체는 좀 많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고 결국은 중국 쪽에서 땅을 요즘에 많이 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체의 가치는 줄어든대요. 그럼 땅값이 안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그렇다 보면은 결국 집값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야지만 또 건설에 대한 붐이 날 텐데 그 정도까지는 이어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아이 그거 들더라고요. 됐고
우리 이 친구 이제 다 알아들었어. 네. 이 친구는 하여튼 옆에 처음에 아니라고 봤는데 옆에 지금 꼬랑지 내리다가 말이 엇갈렸어. 아니, 결국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활비 쓴다는 얘기는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했어요. 이거 좀 추이를 지켜보겠다. 어. 왜냐면 이제 최대한 40%까지, 그 미니멈 한 30% 정도는 생활비로 지금 쓰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거를. 아니면 이제 창업자금에 대한 쪽으로 쓰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창업 좋지. 예. 그런 얘기가 있어서 지금 이제 그 건설업종에 대한 쪽이 그 오히려 8월달에 들어서 이렇게 핫하지 못한 이유도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하는 게 그래서 이성원 대표는 어떻게 보냐니까요. 어떤 거를 건설업종. 예. 나쁘진 않다. 근데 굳이 오늘 약간 꼬리를 좀 내리는 증권은행 분위기인데. 건설에 대해서 그러니까 증권은행 건설에 대해서 굳이 선택하고 싶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하세요. 아니 그 안에서 굳이 그 안에서 볼 필요 없다. 네, 저는 이제 아니 그럼 됐어. 업종이 많은데 굳이 이걸 사야 되나? 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크죠. 그러니까 아직 관심 없다 네. 이거네. 굳이 사야 됩니다. 예, 예. 장 선생은 왜? 저는 일단 예. 굳이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아. 하는 게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저희 집값이 올랐어요. 오케이. 제가 몸으로 체득하고 있습니다. 네네. 집값이 아.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 갖고 있는 채들이 다. 갖고 있는 채들이 다. 한 개는 안 올랐어요. 아, 이게 안 올라. 야 나도 그런 말 좀 하고 싶네. 근데 그 저는 숫자로 보통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번 달에 이제 주택 기성부터 시작해서 수주 잔고하고 다 따져보면 다 높아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건설 자체가 완전히 죽는 게 아니라 이제 살아나고 있다라는 걸 일단 반증을 하는 게 아닌가. 수치상으로 수주라든지 하는 부분이 다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토목 부분은 줄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근데 주택 부분 자체는 지금 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두 번째 이제 아파트 매매가 지금 잘 안 이루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양극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형 아파트 위주로 해서는 지금 활성화가 되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전 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전에 그 홈체크에서 스마트 홈 예,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렇죠. 요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스마트홈 비슷합니다. 이게 차 들락날락 끓이는 게 다 그 뭐 인지도 하고 밖에 나갈 때 불 끌 때도 다 하나씩 끄는 게 아니라 뭐 버튼 하나 누르면 문 닫으면 바로 불이 다 꺼지고 뭐 이런 식의 스마트홈 시스템이 이제 갖춰져 있는데 불과 한 3, 4년 이전에 지어진 집들은 그게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규 주택 위주로 해서는 집이 팔려요. 집이 팔리고 그다음에 지금 정부 정책 우리가 하나 착각을 하고 있는 것들 중에 뭐가 있냐면 이게 그 정부가 돈을 자꾸 풀어가지고 이 실제로 집을 사는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지금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주택담보대출 자체가 지금 생활비로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낮췄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한테서 집을 사게끔 만들어 주려고 하는 환경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아시다시피 집값은 실수요자에 의해서 집값 절대 오르지 않아요. 투기를 할 수 있는 약간의 분위기 자체를 조장을 해줘야 집이 두 채 있고 세 채 있는 사람이 한 채 더 사고 뭐 이러면서 집값이 올라가는 건데 몇 채 있는. 이성훈 대표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식의 분위기 자체가 지금 조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악재도 좀 있었죠. 건설은 이라크 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 견조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의 투자 심리도 건설 쪽으로는 이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봐야 된다. 이렇게 그 중에서 탑픽은? 탑픽은 현대산업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현대산업입니다. 저는 왜 현대산업이 또 안 되느냐. 이 원래 이름이 현대산업 개발이었어. 개발할 데가 오주가 없었으면 개발을 뺐겠냐고. 오주 개발할 데가 없으면 현대산업이 돼버렸어요. 얘가 이름이. 근데 이게 왜 좀 어렵다라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그것도 있었는데 은행에서 이제 지금 예대율이 95.7%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대출해주기가 어려운 숫자를 얘기하네, 이 친구가.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지금 그 금융위에서 들고 나온 게 뭐냐면 정책 자금으로 대출했던 뭐 미소금융 대출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이런 거는 예대율에서 빼주겠다라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반칙 아니야 그거? 그러면 그래서 이제 해주겠대요. 왜냐하면 대출할 여력이 없으니까 대출을 받으라고 하는데 대출을 해주라고 하는데 은행은 대출을 못 해주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왜? 자기네가 해주고 싶어도 예대율을 맞춰야 되니까 못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정부에서도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내가 줄 돈은 없고 니네들에서 이렇게 짬내서 빼야 되는데 그걸 보니까 아 이거 정책 자금으로 대출해 준 거는 예대율에서 빼자. 그래서 그거를 봤더니 그걸 빼게 되면 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은행권 전체에서 24조 정도가 늘어난답니다. 근데 지금 가계 부채가 1,040조거든요. 지금 1,040조에서 24조 늘어나야 크게 영향을 미치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에 대해,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나는 제가 이제 근본적으로 우려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판단에 대한 잘못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명량 같은 거 1,700만 터진다는 그게 의미가 뭐냐는 걸 보라는 얘기예요. 명량을 중요하게 보는 게 아니라 소비는 충분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올해도 해외 여행객은 1,800만이 나갑니다. 올해도 1,800만이 나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몇 번 갔어? 안 나갔어요. 못 나갔어요. 못 나갔어요. 근데 중요한 건 불쌍해.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쓰는 사람들은 다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쓰고 있는 사람은 다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화를 보더라도 만약에 4D 영화 보면 2만 원이거든요. 3D 영화, 그러니까 일반 영화 봐도 1만 원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럼 온 가족이 외식하면 20만 원, 30만 원 쓴다는 얘기예요. 4인 가족이 나가서 만약에 영화 한 번 보고 저녁 한 번 먹으려면 20만 원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석훈 대표는 영화 몇 네. 번 봤어 그래? 영화 못 봤어요. 왜 우리 애기들 때문에 못 봐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쓰는 사람들은 다 쓴다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소비가 안 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정부에서 뭘 잘못하고 있냐면은 이건 이미 양극화가 완전히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쪽에서 경기 활성화 시킨다고 해봐야 돈이 안 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그래서 뭐냐면 잘못된 게 뭐냐면 이걸 차라리 이 사람들을 갖다가 복지 쪽으로 더 밀어주게 되면 이게 돈이 돌아갈 수가 있는데 지금 자체는 이거를 갖다 대출 여력이 더 없는 사람들한테 대출을 받으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끌어올려 갖고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데 이게 마중물의 역할도 못할 가능성에 대한 쪽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예전부터 약간 조금 이제 디스했던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이 정책 판단에 대한 쪽을 미스하는 게 아니냐. 라는 기본적인 시각을 깔고 갔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뭐 국회의원 나가려고 그래? 근데 전혀. 아까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네네. 대출 여력을 높여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부동산 경기에 도움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방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렸죠. 수요자 위주로 집을 사는 그러한 시장에서는 주택값 절대 오르지 않는다고. 그렇죠. 근데 뭐냐면 지금 그 정부가 하는 일은 부동산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하고 정부가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주면 대출 안 받는 사람이 집을 사요. 그래서 집값이 움직이는 거지. 실수요자들이 뭐 전세 가격이 올라서 이걸로는 집값이 안 오른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분위기 자체가 정부가 그렇게 지금 몰고 나가고 있고 그러한 부분이 지금 수주라든지 하는 부분으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부동산은 어차피 살아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요자 때문에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그거에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아니 잠깐만요. 누군가 잠깐만. 네. 여기서 한다는 거를 우리가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서 네. 자기가 반대하는 거는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반대하는. 정치적인 효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전혀. 그걸 뭘 얘기하는 그럼 거야? 뭘 근데 때되고 반대하시는 정치를 거예요? 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 현상을 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왜 경기가 이렇게 사이클 내수가 죽었네 침체하네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창업하시는 분들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창업하면 왜 창업하지 말라고 그러죠? 뭐 때문에 맞아 죽는다 그러죠? 우리 같은 편 아니었어요. 임대료 때문에 맞아 죽잖아요. 임대료 때문에. 같은 편 아니었어요? 아니 같은 편이고 아니고 질문하는 거 싫어한다 그랬죠 제가. 네네. 오늘 방송이 전부 다 아니 왜냐면 같이 합니다 오늘. 아니 그게 아니라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임대료 때문에 맞아 죽는 거거든요. 임대료 때문에 맞아 죽.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장사를 했을 때 다 대부분이 임대료로 나가서 맞아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임대료 건물 가격이 높아서 결국엔 지금 그 경기가 둔화되는 이유 자체가 임대료 때문에 임대료가 올라서 둔화가 됐는데 그걸 더 올려야겠다. 건물 가격 올라가게 되면 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계 상황에 왔기 때문에 이 사이클이 안 돌아간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이제 투기적인 수요에 의해서 올라간다. 그러면 창업을 라는 잘해야 건데 되겠네. 그렇죠. 그건 잘해야 되는 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 임대료 낮은 데 가야 되는 거고 우리가 그거를 갖다가 정확하게 강의를 들어야겠죠. 강의. 강의를 들어야겠죠. 자연스럽게. 여기서 광고 듣고 가겠습니다. 창업 인구 100만 시대. 이제 대박을 노리는 한탕 창업이 아닌 꼼꼼하게 준비된 생활형 창업이 필요하다. 머니투데이와 딱TV, 호서대 벤처대학원이 함께하는 더 특별한 소자본 창업 과정. 소자본 창업에 필요한 이론 및 실무, 현장 체험과 사례를 통한 아이템 선정까지 시장조사, 프랜차이즈, 인테리어, 법률 전문가, 그리고 성공한 창업가 등 다양한 강사진이 전하는 생생한 창업 정보. 9월 19일부터 시작되는 8주간의 강의로 나만의 특별한 창업을 준비해보자. 자세한 내용은 딱TV 02-724-0919번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평생교육원 02-2059-2327 또는 02-2059-2316으로 문의하세요. 그래서 이제 지금 임대료라든가 이런 사이클에 대한 쪽을 놓고 봤을 때 경기에서 그러니까 누군가 더 투기적인 수요에서 올라가는데
그걸 갖다가 결국엔 누군가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이클이 더 길게 가면 좋겠다. 길게 가면 말씀 주신 대로 그 경기도 살아나고 할 텐데 천천히 올라가고 할 텐데 이게 지금 보게 되면 정부 정책에 대한 쪽을 갖다가 이명박 때부터 계속 썼지만 이 부밍이 제대로 안 되고 한 번 올라갔다 내려오고 즉 미래 수요를 갖다가 끌어당기는 가수요만 발생시켰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저는 이 정책적인 부분에서 경기 판단에 대한 쪽이 좀 경기 판단에 대한 쪽에 미스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한 이게 거죠. 오늘 방송이 정말 재미없는 내용으로 네네.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자기 이렇게- 때문에 그래, 이 예, 때문에. 저는 솔직히 좀 진지하게 그렇게 만약에 간다면 예. 정책이 잘못된 정책도 내수를 살립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 정책 중에서 제가 봤을 때 정말 잘못했던 정책이 하나가 있는데 네. 물론 이제 노태우 대통령의 200만 호 건설도 엄청 잘못된 정책이지만 김대중 정권 때에 카드로 내수를 살린 것도 굉장히 잘못된 정책이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카드로 내수를 살리니까 그 재임하시던 기간 동안에 내수가 확 살아서 경기가 이제 돌아갔잖아요. 물론 이제 그 부분이 나중에 빚에 대한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면서 경기가 또 한번 침체가 됐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게 없어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자녀들 교육비 주고 나면 돈 남는 게 없잖아요. 강남에서 뭐 삼성전자 뭐 이런 데 다니는 사람들은 뭐 1년에 억 이상을 벌지만 1년에 교육비로 억 이상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한 달에 뭐 4천만 원, 5천만 원 버시는 분은 1년에 4천만 원, 5천만 원 버시는 분들은 1년에 4천만 원, 5천만 원을 벌지만 애들 교육비로 2천만 원, 3천만 원 쓰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내수 부분에서 부양을 시킬 부분이 없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제가 생각할 때 부동산을 살리겠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한편으로는 투기를 조장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이게 제가 생각을 할 때도 잘못된 카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경기를 살리기 위한 카드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한테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잘못됐다라고 하더라도 이건 나중에 약간 좀 수정을 해나갈 수는 있는 부분이니까 너무 막 이렇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저는 그냥 단순하게 이 사람들이 좀 가볍게 던졌는데 심각하게 정책을 논하다니 아니, 그래서 건방지게. 그래서 위에서 얘기했잖아. 서비스를 하란 말이야. 서비스를 7대 서비스 산업을 정부에서 집중 육성하대잖아. 그러니까 7대 서비스 잠시 후에 얘기하고 말 나온 김에요. 저는 그냥 단순하게 물어봤는데 제 뜻을 우리 강 선생이 정확하게 이해를 했네. 이승훈 대표는 오늘 너무 심하게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이 정책 반대하면서 어디 심포지움 나가고 정책을 까는 얘기하는데 하지 마. 그런 말 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단순해. 난 정확하게 제가 의견을 드리잖아요. 저는 틀리건 맞고는 하나님의 뜻이잖아. 아무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저는 제 의견은 좀 분명히 항상 드리는데요. 쉽게 해서 전 건설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요. 된다. 네. 지금부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간단하게. 정책 다 모르겠어요. 저. 그 효과 몰라요. 근데 건설주는요. 저는 다 필요 없고 아까 뭐 수주도 하고 뭐 다 얘기했지만 저는 딱 하나만 봅니다. 아파트 가격이거든요. 아파트 가격에서 답이 다 나온다 보고 있어요. 어찌되었건 간에 나중에 2년 후 1년 후에 어떻게 될지 좀 몰라요. 예측할 필요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전국 아파트 가격이 8주 연속 올랐어요. 지금 서울의 아파트요. 주택 아닙니다. 땅 아니고 서울의 아파트는 6주 연속 올랐어요. 거기에 답이 일단 뭐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세상의 모든 뭐 보면 중국의 뭐 HSBC, PMI 나라에 사는 거, 미국의 무슨 뭐 소비 지표, 뭐 실내 회복, 뭐 주택 지표, 지금 유럽가 있다 하잖아요. 금리가 어떻게 되고 20이 드라이가 죄송하지만 다 부르쉣. 지금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지표는 여러분들이 매주 한 번씩 나오는 KB에서 발표하는 아파트 가격 지수만 보면 답이 나온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건설주는 된다 보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된다 보고 있는데 주가를 보면 주가는 많이 떨어졌잖아요. 한번 한 차례 올랐다가 다시 떨어져 있는데 저는 그냥 이거를 하루 이틀짜리는 우리가 성격이 아니잖아요. 하루 이틀짜리는 우리 격이 좀 낮은 손대장님이 자꾸 짧게 보는데 저는 짧게 볼 능력이 없잖아요. 제가 보는 거는 딱 GS건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현대사람도 좋은데 제가 잘 몰라요. 본 적이 없는데 GS건설 3만 7, 8천 이 정도 언저리 할 건데 예전에 10년만 원 갔을 때가 2002년이니까 그때는 아파트 가격이 비쌀 때야 아마 이 뭐 강 선장님이 뭐 저기 지금 사는데 샀다면 그 언저리에만 분양 받았을 거라고요. 많이 떨어졌잖아요. 주가도 작년 6월 6만 원대에서 또 개파락했고 3만 얼마고 이번에 5만 원짜리 갖다 뚝 떨어졌잖아요. 지나고 나면 지금 언저리 사두면
뭐 잘하면 2년 안에 뭐 2, 3년 안에 또 10만 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예 길게 보거나 단기적으로 뉴스로 보고 짧게 하는 건데 주식은 길게 보셔야 돼요. 길게 보면 지금 지나고 나면 그거는 이성훈 대표가 저를 많이 할 거예요. 3만 7, 8천 요 언저리 하여튼 3만 원대 이 숫자는 싸다. 장기적으로 보면 GS 건설이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길게 보고 사둘만 하다. 그리고 완전 잊어버리면 뭐 언젠가 가끔 보면 5만 원은 가 있을 것 같고. 예. 이게 보면 대우건설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가 현대산업 그냥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예전에 우리 그 국내 건설이 안 좋을 때는 항상 얘기가 나왔던 게 해외 수주가 잘 되기 때문에 건설 쪽 괜찮다라고 얘기가 했었는데 완전히 개뿔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해외 수주 아무리 늘어나도 맞아요. 근데 그 주택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안 올라가면 건설주가 이렇게 붐을 타고 올라가기 힘든데 사실 요즘 해외 쪽은 리스크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살아있죠. 그래서 아예 이제 생각을 하는 게 해외 쪽 없는 쪽을 보자. 맞아요. 해외 쪽 없는 쪽을 보자라고 하니까 현대산업은 맞아요. 해외가 없어요. 우리나라 그 민자 고속도로 이런 거 닦고 개발이니까 그런 거 하거나 아니면은 아이파크 아파트 짓거나 이게 다 하겠다기 때문에 아예 그 국내 아파트 가격 위주로 보면은 GS건설도 물론 이제 좋은 종목이고 현대산업도 일단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대우건설이 아시다시피 대우건설이 예전에 금호 아시아나로 들어갔다가 개박살이 났잖아요. 지금은 주인이 또 산업은행이에요? 네. 산업은행이죠. 이게 지금 대우건설이 수주가 살아나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 너무 안 좋은 기억이 있다 보니 사람들이 접근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적 부분도 지금 턴은 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개가천선한 주식으로 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근데 좋을 것 같아요. 대우는 일단 주인이 없어서 이제 주인이 일단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매각이 되면은 그거는 좀 동의를 하겠는데 예전에 금호가 대우가 가지고 있는 루프트한자부터 시작해갖고 알짜 자산은 다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옛날에 진짜 대우건설이 진짜 그 예전에 그 금호가 갖고 있을 때는 야 이건 금호는 진짜 날로 먹었구나. 이거는 날로 먹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참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했는데 날로 먹었다고? 저는 난 대우자들은 다 싫어하기 때문에 금호가 날로 먹을 게 어딨어. 회장님이 지금 나오셔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잘못됐다고 했는데 가서 또 한마디 하시지 그랬어요. 그러면 옆에서. 나는 그거에 대해서 회장님께서 직접 뽑으신 분 아니야? 난 그 회장님이 그렇게 자꾸 얘기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좋다고 언론에서 막 하고 있는데 그거 반발하는 사람 엄청 많죠. 그거에 대해서는 노코멘트죠. 아니 그럼 내가 먼저 좀 얘기하면 아까 현대산업은 저도 적극 동의하는 게 아마 그 나중에 좀 요즘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는 대형 건설사 중에서는요 국내 주택 건설비는 제일 높은 회사니까요. 주택이 정말 아파트 올라가면 제일 먼저 올라가는 건 현대산업이 맞습니다. 현대산업은 동의. 현대산업은 대우건설은 안 동의? 대우건설은 조금 왜냐면 주인 없는 회사를 물러보지 마세요. 아니 왜냐면 제가 그 말씀 드렸죠. 하이닉스. 하이닉스 저 주인 없을 때 들어간 거예요. 그게. 아니 그러니까 인수합병하고 나서 올라갔잖아. 인수합병 되고 나 주인 찾으니까 최 보니까 회장님이 딱 깃발 꽂으니까 강 선생님은 주식 말하면 한자 걸릴 뿐이네. 아니 주인 없을 때 사줘서 10년 투자를 하는 10년 투자를 아이고 그러니까 실적을 10년 봐야지. 10년. 그러니까 주식 한번 사면 그래서 10년 들고 나오는구만. 그래서 10년 가지고 해서 지금 1000% 넘어갔잖아요. 그게. 아, 대박인데요. 역시 10년 투자를 하시는 우리 강 선생님. 그러니까요. 왜냐면 주인 없는 회사는 이 빨대들이 많아. 노조위원장부터 시작해갖고 해먹는 놈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제대로 안 나온다. 그러니까 주인 없는 회사는 주인만 바뀌어도, 그러니까 주인만 바뀌어도 실적이 제대로 나오더라고요. 그 차이가 좀 있어서 그렇게 그 좀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거 하나만 더 봅시다. 최근에 보면 오늘 같은 경우가 좀 특이한 걸 수도 있지만 또 하나 분류가 있잖아요. 컴투스 이런 것들, 모바일 이런 것들 좀 심하게 올랐다는 거. 나 뭐 컨텐츠 다 포함이 되겠지만 그런 쪽은 어떻게 봐요? 이거 좀 다 다뤄줘야 돼. 왜냐면 우리가 컴투스 1월달에 두 남자 수의 최고 히트 주식이 사실 컴투스잖아요. 그렇죠, 컴투스죠. 올해 들어서. 올해 들어서 컴투스죠. 그 10배 갔나요? 5배 정도 갔죠. 5배 갔나요? 5배 올라서 아니야. 그 얘기할 때가 거의 바닥이었기 때문에 거의 10배 가까이 올랐다. 5배. 그때부터 2월 달에 말씀드렸으니까 날짜도 정확히 집을 수 있죠. 그 날짜도 이제 정확히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근데 컴투스는 일단은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쪽은 뭐 실적으로서는 이제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식으로서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 수익률로 놓고 본다라면은 좋은 주식은 아니다. 좋은 주식은 아니다. 수익률로서는 뭐 여기서 더 먹을 폭에 대한 쪽에 룸이 별로 없는 주식이고 이제 그 위로 열려 있는 매출 증가액에 대한 쪽이
별로 이렇게 보이지 않아서 주식으로서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음. 다만 컴투스의 가장 큰 공은 뭐냐면 이 게임 업종 전반에 대한 실적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을 시켰고 코스닥 종목들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을 시켰다. 그 동안에 이제 실적 안 나와갖고 맨날 코스닥 막 개작살 나는 거를 신뢰도를 좀 회복을 시켰다는데 좀 큰 의미가 있겠고 저는 컴투스나 이런 쪽보다는 오히려 그 위에 매출이 이제 증가하는 시나리오가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는 이 7대 서비스 산업 이쪽에 대한 쪽으로 계속해서 좀 그 가치 조정은 나오고 있지만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그 7대 서비스 잠깐 얘기하면 네. 그 전에 아까 이제 건설이나 그런 쪽 보면 저는 그 같은 얘기가 되겠는데 네. 이제 그 이성훈 대표 이제 여러 번 이제 방송을 통해서 지난번에 들었고 둔남지에서 상당히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전에 했던 건설 이런 쪽이랑 다 같은 얘기인데 네. 요번에 정책적인 거에서 뭐 이거 깎아주고 배당 늘리는 거가 하나의 같은 흐름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가장 큰 거 중에 하나는 저는 앞서 강 선생이 얘기한 거에 동의하는 거가 실수요자가 집을 주택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서 이렇게 얘기잖아요. 집 한 채 있는 사람 두 채 사고 두 채 있는 사람 하나 더 사라는 얘기고요. 없는 사람도 한번 사볼래? 돈도 꿔줄게 이거거든요 지금요. 예. 근데 중요한 거 하나가 이제 그 우리 과세 그 돈 많이 묶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 기업들이 놔두는 거서 뭐 2015년까지는 내년 올해 것까지 봐주고 내년부터해서 2016년부터 그 과세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야? 그 지나친 돈 많이 나오는 거 그 용어가 있죠. 그 용어 뭐였어요? 돈 많이 유보한 거, 네. 사내 유보금에 대해서 유보과세? 유보금에 대해서 예, 과세한다는 거. 기업 이득 환류 세제. 기업이 되고 환류 세제인데, 그것도 잘 보세요. 거기서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우리 들으시는 분이 거기서 요분 중에 저는 이제 딱 보면 이제 일본말로 야마라 그러잖아요. 네. 핵심 포인트가 딱 뭐냐는 건데요. 투자를 늘리면 되잖아요. 투자. 네. 투자 근데 이번에 거기서 카운트해 주는 게 뭔지 아세요? 뭡니까? 땅입니다. 땅. 땅. 네, 땅을 사는 걸 투자로 인정해주고요. 땅 사는 거, 기업들 땅 사라는 거고요. 또 하나가 자기 주식 자사주 사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걸 투자를 고기에 쳐줘, 그 체크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하튼 그런 것들이 결국 부동산을 장기적으로 이렇게 그 붐을 시키려는 노력이 있다는 것이고요. 주식을 사는 거는 저는 자사주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지만은 주식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자사주라는 거는 매력적인 포인트 맞거든요. 그만큼 죽여주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장 하여튼 나쁘지 않다. 네, 그래서 물론 그 효과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효과 2년 후에 앞으로 폭락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뭐 우리가 할 노릇이 아니고 부동산 전문가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초이노믹스가 구라라는 게 뭐냐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기업소득 환류 세제에 대한 반료가 언제냐면은 그걸 가지고 진짜 세금을 매기는 건 3년 후입니다. 그 박근혜 정부 4년차, 5년차 가서 그거를 갖다 이제 시행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세금이고, 그러니까 이성훈 대표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게 그건 네. 세금을 과세한다는 네. 얘기고 네. 그런 걸 딱 하면 눈치를 제가 아는 저는 재벌 그룹에 한 10년 이상 네.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까는 거는요. 네. 이거야. 사란 얘기다. 이거라는 사란 거죠.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 요번에 또 하나 들어가는 거가 예를 들어서 사내 같은 거 이제 웬만한 우리는 산을 다 풀어줬잖아요. 네. 호텔 짓다 이런 거 하잖아요. 똑같거든요. 공장 짓겠다면 지르라는 거예요. 다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웬만하면 다 풀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무슨 농번지고 난 모르지만 다 그냥 살려면 공장 짓겠다면 사면 되는 거예요. 그걸 열어줬기 때문에 재벌이라는 사람들은 제가 아는 재벌들은 딱 눈치 까고 사는 거예요 이제. 땅을 많이 살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땅도 사는 거야 이제. 왜냐면 언제 다시 묶일지 모르잖아. 언제 정권 바뀌고 다시 없는 일 되잖아요. 빨리 사는 거예요. 일단 한번 사면 못 뺏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포지션을 갖고 그거는 7대 서비스 그 얘기 좀 해보죠. 아니 왜냐하면 그건 진짜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말한 건 다 거의 다 99%가 사실이야. 네, 왜냐하면은 주식 얘기만 그러고 빼놓고 나서 땅 사고 기업 땅 사고 야 그거 환류 세대 하려고 했더니 그거 없었던 걸로 하자 이러면서 대충 끝낼 것 같은데 그 7대 서비스 정부에서 이제 그 기획재정부 자료를 딱 그 첫 페이지를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냐면 조선업 그리고 이제 화학, 철강 이쪽은 이제 공급 과잉이 너무 심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공급 과잉이 너무 심하니 이쪽은 부밍할 것이 아닌 것 같고 자동차하고 전기전자는 문제가 공장을 한국에 짓지 않는다. 전부 다 해외로 이전을 하고 있으니 이것도 지원해봐야 별 효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땅 사도 안 짓겠죠 공장은. 그러니까 그걸 갖고 이제 다른 걸 할 텐데 그래서 이제 보니까 우리가 지원해줘야 될 것은 이 7대 서비스 산업에 대한 쪽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가장 거기에 나온 이제 그 7대 서비스 산업 지원을 했을 때 경제 유발 효과가 15조 9천억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는 데가 어디냐면 파라다이스예요.
카지노 산업에 대한 쪽이 8조 9천억이고요. 15조 9천억 중에서 8조 9천억이 지금 카지노 산업이고 그 중에 대표가 바로 파라다이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카지노가 일단은 그러니까 이번 정책의 가장 핵심은 카지노. 파라다이스뿐만 아니라 거기에 클러스터 예, 예. 만져보는 아니, 게 그러니까 카지노 단 그게 종합 다 리조트. 8조 9천억이고 그렇지. 그 중에 2조 얼마가 파라다이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딱 보면은 그 자료를 딱 보자마자 무조건 파라다이스 사란 얘기잖아. 이거. 그러니까 형님이 얘기하는 네. 주식도 될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파라다이스 이렇게 또 그 리포트 보면 2017년까지 카지노가 이제 확장되는 시나리오가 나오잖아요. 2017년까지 주가가 가겠다는 얘기구나라는 게 이제 딱 그게 나오는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토비스가 먼저 간다? 예, 그다음에 코텍이 내는 게 더 먼저 갈 수 있어. 하지만 이번 달 말까지는 MPK가 더 간다는 거. 두만자쇼 보시는 분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두만자쇼 보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2만 원은 저한테 인마이 포켓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제 요우커 관련된 산업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그 면세점에 대한 쪽을 갖다가 이제 확대시켜 면세점에 대한 쪽 얘기 나오고 있고 또 화장품에 대한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게 되면 600달러 한도로 상향을 시켰죠. 별 의미는 없지만 그 휴대폰 면세 한도에 대한 쪽을 600달러로 뭐 상향을 시키고 이런 것도 일련에 대한 그 흐름이 여기에 속한다. 그래서 첫 번째 카지노, 그다음에 그 요우커 화장품 그러니까 이런 쪽에 대한 쪽들, 이런 쪽에 대한 흐름들이 계속해서 정부에서 지원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 있잖아. 역시 그 눈치 잘 까는 사람이 있다니까. 내가 딱 뭐죠? 보니까 롯데그룹은 눈치 엄청 잘 까는 거예요. 네. 왜 알아요? 거기 7번째 보면 네. 물류현대가 들어가거든요. 아 물류, 그렇죠 물류현대와 물류현대가 들어가서 내가 수치 갖고 있었는데. 트럭을 갖다가 이제 기존에 그래서, 이제 한번 얘기하고 있어. 내가 자살했었잖아요. 찾아볼게요. 그분들이 뭐냐면 그 물류 지입제 그 사장제로 해갖고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이 막 자살하고 그래갖고 그거 한 몇 년 됐어요. 그거 이제 더 증차 안 시켜준지.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증차를 시켜주겠다라는 것까지 들고 나왔죠. 그건 내가 보면 그 우리 또 그 관련된 사람이 그 트럭 하거든요. 네네. 그건 그 결사 반대해야 되는 거지, 그거는. 그쵸.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그 대한민국 그 7대 산업의 제일 밑에 보면 게 나와요. 맨 마지막에 나왔어요. 그게. 물류 분야 나라에서 정해줬어. 현재 네. 92조 원이 매출이야. 나라에서 2013년 기준, 2017년 얼마나 만들어준다는 건지 알아? 135조. 이거는 목표를 제시했어. 그러면 알아서들 기여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애들 보면 갖다 붙이잖아요. 해외 집과 늘어봤자 얼마나 늘어나겠어. 그리고 모바일 쇼핑 얼마나 늘어나겠지. 어찌됐건 135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물론 135자. 그러니까 딱 가라 벌써 그 다음 날 기사 나오는 게 있잖아. 롯데그룹 연내 택배 시장 진출할 때. 이거 135조가 해외 물류까지 포함한 건가요? 해외 물류가 무슨 상관이야? 우리가 아니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거를 어디서 힌트를 받은 것 같냐면 삼성에서 힌트를 받은 것 같아서 그래. 왜냐하면 삼성이 SDS 상장을 시키면서 목적이 뭐냐면 SDS를 물류회사로 키우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 그게 지난번에 거기서 나왔던 거잖아. 한솔도 네. 거기서부터 얘기 나왔던 거잖아. 근데 이거 135조 해외 물류가 무슨 상관이야? 우리는 아이사 하는 비즈니스. 그래서 삼성 SDS 야 그러면 씨발 우리 다 뒤지란 얘기냐 그랬더니 우리는 해외 물류 키울게라고 얘기를 했었거든. 해외는 해외에 나가는 네. 거기서 매출 일으키는 거고 그건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바로 엊그저께인가 롯데에서 딱 연내 택배 사업 진출하신대잖아. 그러니까 신격크 신 회장님이 그러니까 눈치 까는 거라 이 사람들이. 나이가 있으셔도 이 비즈니스 감각은 있어 항상. 그 이번에 그 뭐야 롯데월드 그 터도 그렇게 망하네 하는데 결국에는 삼성 엔지니어링에서 독박 쓴 거 아니에요? 삼성 물산에서 독박 쓴 거 아니에요? 지하 공동. 그러면서 결국에는 롯데는 쓱 빠지고 추석 전에 조기 개장하는 분위기를 몰고 가고. 호수 얘기는 아무것도 안 나와 이제. 아무것도 안 나와. 이제는 안 나와. 물 빠진 건 나오지도 않아. 이제는 그건 삼성 안 뭐 나오고. 잘못했어? 그러니까 삼성이 독박 쓰는 걸로 그렇게 갔더라고요. 그래서 야 롯데가 이거 진짜 장난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난 눈에 띄잖아 이게. 네. 연내 택배 시장 진출 왜 나왔겠어 이게. 나라에서 하라는 거야. 92조 130조로 커진다 이게. 혼자 나눠 그거 먹어야지. 보고서 생각한 게 그러면은 CJ 대한통운하고 기존에 있는 업체들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 무슨 상관이야? 또 하나 들어오잖아. 아니지 무슨 상관이야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지. 롯데는 이렇게 뭔가 사업. 롯데 입장에 보세요. 롯데 홈쇼핑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마트도 있고 배달하는데. 그치, 지네 나. 아니 남의 거 주니까 아까운 차에 아깝잖아. 그것도 그쵸. 예를 들어서 내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사돈에 8천 두고 재벌이니까 건설 사람들이 많잖아.
하던 차고 싶었던 차에 청와대에서 이렇게 하고 딱 이런 얘기 나오니까 야 이 팀이다 하고 들어간다는 거야 이게. 왜냐하면 그건 진짜 저도 쓸 것 같은 게 뭐냐면 뭘 써? 롯데카드를 쓰면 결제를 하면 배송비 무료. 아니면은 롯데 그 같은 가격이라도 롯데 홈쇼핑에서 사면은 배송비 무료. 이러면은 그냥 롯데 홈쇼핑에서 다 살 것 같아요. 아니 자기가 롯데만이나. 내 말을 정확히 네. 이해 못하는 거야 지금 그 자기가. 이게 물론 예전에도 준비를 했겠지. 하고 네. 싶었는데 눈치를 까다가 정부에서 이런 얘기 나오니까 야 역시 이런 거에 현대화 해야겠구나. 쓱 담그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야, 지금 땅을 사고 싶잖아. 재벌들은 네. 뭔가 사업 어떻게 했었더라도 하고 언젠가는 우리가 보통 개인 우리 평민이니까 돈도 없고 집 하나 샀다가 떨어졌고 머리 아픈 거잖아요. 쥐잡고 있는 거잖아요. 뒷골 땡기잖아. 근데 이 재벌들은 언젠가는 투자할 거 아니야. 언젠가는 리조트 투자 뭔가 할 건데 땅을 사고 싶더라도 땅을 살 수 있는 없는 환경이 많았다니까 지금. 부지도 뭔가 하려 그러면 반도체 공장 지르면 여기서 반도체에서 뭐 있고 자동차 매연이고 화학 공장 하려면 짜증 나잖아요. 못 만들기 때문에 제도 때문에 못 만든 게 많은데 이게 싹 열어줬어. 땅을 산다니까 이번에. 롯데칠성이 가는 게 숨겨진 이유가 이건가? 아 지금 말 갑자기 딴 얘기하지 말고. 왜냐면 롯데그룹에서 롯데칠성은 물류를- 클라우드라며. 클라우드인데 롯데칠성에 대한 쪽이 기본적으로 그 유통을 할 거 아니에요. 아 롯데 쇼핑에서 하죠. 롯데 쇼핑에서 요- 하나요? 요번에- 물류에 대한 쪽은 쇼핑에서 하는 쇼핑을 앞세워서 그러니까 뉴스를 정확히 읽어드릴게요. 워딩을. 롯데그룹이 롯데 쇼핑을 앞세워 연내 택배 시장에 진출 움직입니다. 업계에선 롯데가 백화점, 마트, 홈쇼핑, 편의점 등 유통 영역별망이 잘 갖춰져 있는 만큼 택배 시장에 진출하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도 현대적으로 우리가 잘 운영하겠습니다. 어르신 그러면 위에서 있다가 롯데그룹이 제대로 우리 뜻을 알아듣는구나. 오케이 나간다는 거야 지금 이게. 그러면서 롯데월드 개장하고 롯데쇼핑도 따블라고. 아,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거가 이제 판을 잘 읽으셔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일을 무조건 정책이 후졌다, 효과가 없을 거야. 이런 거는 정책 위반자나 경제학 교수님들이 하실 일이고 우리 같은 주식쟁이는 그래갖고 어떤 게 올라갈까 이것만 고민하면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렇잖아. 롯데쇼핑이 좋다는 거예요? 아니지. 네. 이거는 이 택배업이 좋아지는 건데 이게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지. 이게 또 롯데쇼핑 이거 더 좋아질 게 뭐 있겠어. 그게 아니라 이런 거다. 뭐야? 그래서 무슨 강선님 주식이- 이해하죠 제 말을? 무슨 주식이 좋다는 거예요? 무슨 주식이? 일단 롯데쇼핑 사라 이 사람아. 그렇게 저기서 하고 싶으면 사. 근데 자기 맥주 처음 마시니까 롯데칠성 사. 난 롯데칠성 살 거예요. 클라우드랑 뭐 처음 철합해서 구름처럼 구름처럼, 마셔 젠장 자기는. 아니, 하이슬 먹을 거야. 하이슬. 하이스럽게 뭐야? 하이트 진로. 몰라 하이트하고 내가 어떻게 알아 술을? 하이트라고 참이슬 해서 이 하이슬. 카지노는 지금 어떤 얘기 들리는 걸 보니까 음. 저번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카지노가 세금 거액기가 가장 좋아서 네. 카지노 붐이 좀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 정부도 그걸 밀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인천시에서 카지노를 추진을 하더라고요. 네. 그 내국인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건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7대 서비스 중에서 제가 주목을 하는 거는 사실 이것도 그거예요. 아까 정채영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거의 립 서비스예요. 이게 정부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도록 업을 시켜줄게. 그거죠. 뭐 우리가 뭐죠? 예전에 나이트 가서 삼국지 게임하면 응원부대 있잖아. 그거 하는 거죠. 막 이런 거. 나이트 가서 술은 못 사줘도 음악은 신나는 거 틀어줄 테니까 한번 놀아봐. 이런 분위기로 지금 기본 안주 몰고 가는 내서 건데 무스듯이 저는 거기 안에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사실 이제 카지노나 이런 것들은 돈을 많이 투입을 하는 건데 성장률이 가장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생각할 때 성장이 가장 높은 부분이 바로 의료 부분. 아 그렇지 의료가 중요하죠. 지금 그쵸. 보면 우리 저번에 꼼꼼체크에서 한번 다룰 때도 제가 그 얘기를 했는 것 같은데 요즘 메디톡스 무섭습니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전부 연예인만 살고 있고 한민족이잖아요. 그래서 강남 가보면 사람들이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한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에 와서 성령하고 가는 것들이 그럼 전 세계 여자들이 다 비슷해지는 거야? 이제 비슷해요. 피부 아무나 고르면 돼. 위아래로 아무나 고르면 돼,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논인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돈을 많이 투입한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부가 생각을 할 때 성장률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바닥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의료 부분도 계속해서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술집에서 그 술집 하는 애들보다도 떡집 하는 애들이 돈 벌듯이 이것도 말 그대로 떡집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아, 그 말이 메디텔. 갑자기 일부 시간 끝날 시간 되니까 말이 너무 허접해지고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메디텔. 네, 2부 시간에 뵙겠습니다. 창업 인구 100만 시대
이제 대박을 노리는 한탕 창업이 아닌 꼼꼼하게 준비된 생활형 창업이 필요하다. 머니투데이와 딱TV, 호서대 벤처대학원이 함께하는 더 특별한 소자본 창업 과정. 소자본 창업에 필요한 이론 및 실무, 현장 체험과 사례를 통한 아이템 선정까지 시장 조사, 프랜차이즈, 인테리어, 법률 전문가, 그리고 성공한 창업가 등 다양한 강사진이 전하는 생생한 창업 정보. 9월 19일부터 시작되는 8주간의 강의로 나만의 특별한 창업을 준비해보자. 자세한 내용은 딱TV 02-724-0919번 호서대학교 벤처전문 대학원 평생교육원 02-2059-2327 또는 02-2059-2316으로 문의하세요.